아버지의 장례식 날 나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우리는 가까운 부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넌 약하다. 그 말이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다. 장례가 끝난 뒤 변호사가 우리를 불렀다. 유언장 공개, 형, 누나 나, 그리고 어머니.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재산 분배 내용이 지나가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다. 막내 아들은 본 유언과 동시에 가족관계 정리를 진행할 것.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변호사가 말을 고쳐 읽었다. 법적 파양 절차를 밟는다. 정적? 형이 먼저 웃었다. 아버지답네. 누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이유는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상속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한 푼도 없었다. 집도 회사 지분도 모두 형과 누나 앞으로. 그리고 나는 법적으로 남이 된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를 열었다. 먼지가 쌓인 책들. 그는 평생 원칙을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죽기 직전까지 나를 버리려 했을까? 서랍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미안하다. 그 한 단어.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남아있으면 죽는다. 숨이 멎었다. 죽는다? 무슨 뜻이지? 장난인가? 아버지가 이런 모호한 말을 남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재 뒤지지 마. 왜? 잠시 침묵. 아버지 사업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어. 나는 처음 들었다. 아버지 회사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말. 정치인, 건설 비리, 비자금, 파양은 보호야. 형이 낮게 말했다. 너는 회사에 이름 안 올라가 있잖아. 그 말이 뒤늦게 이해됐다. 아버지는 나만 사업에서 배제해왔다. 회의에도 안 불렀다. 결정권도 안 줬다. 나는 미움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며칠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아버지 회사 압수수색. 뉴스가 터졌다. 기업 비자금 의혹. 형과 누나는 출국 금지. 나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이미 가족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차갑게 굴었다. 칭찬 한 번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택은 나를 살리는 일이었다. 나는 서재에서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약한 게 아니다. 다른 길로 가라. 처음으로 아버지의 글씨가 떨려 있었다. 장례식 날 울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흘렀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가족에서 지워 지키려 한 거였다. 하지만 이제 선택은 내 것이다. 이대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다시 그 이름을 되찾을 것인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날 나는 병원을 찾았다. 이상했다. 형과 누나는 출국 금지. 나는 자유. 아버지는 왜 나만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했을까?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편지 받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나 친아들 아니지? 긴 침묵.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기록이 뒤바뀌는 사고가 있었다. 정자가 바뀌었다. 그 사실을 아버지도 알았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돌 지나기 전에. 그럼 왜?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검사하고 알았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나만 차별했어?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니야. 그럼 뭔데? 그 사람은 너를 더 사랑했어. 나는 멈췄다. 뭐? 그래서 더 밀어냈어.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였다.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 남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무너졌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안고 있는 사진 속에서 그는 늘 웃고 있었다. 회사에서 뺀 것도 그 때문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빌이 터지면 너까지 엮일까봐.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그의 피가 아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웠다. 지키려고. 그날 밤 검찰이 형을 소환했다. 뉴스 속 형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TV를 끄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우리는 닮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내 눈빛은 비슷했다. 나는 누구인가? 핏줄이 아닌데 아들일 수 있을까? 아버지는 나를 버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그건 나를 살리라는 명령이었다.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참고인 조사 요청드립니다. 이상했다. 나는 법적으로 그의 아들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이 내부 문서에 남아있는 걸까? 아버지의 비밀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 수신인 이름, 내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 핏줄이 아닌 아들을 위해. 왜? 나는 서재에서 숨겨진 금고를 찾았다.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0%,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메모. 그래도 내 아들이다. 눈물이 처음으로 터졌다. 핏줄은 아니지만 선택한 아들. 아버지는 나를 선택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그가 알게 되면 위험하다. 그 누구를 말하는 걸까? 금고 안에는 서류가 더 있었다. 비밀 계좌 내역, 해외 법인 명의, 차명 주식 목록, 그리고 USB 하나. 나는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 이름. 막내에게. 심장이 세게 뛰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아버지였다. 병색이 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죽은 뒤겠지. 나는 숨을 삼켰다. 넌 내 피가 아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다. 그래도 난 널 내 아들로 선택했다. 목이 메었다. 회사 비리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위에서 내려온 일이다. 위. 그 말은 단순하지 않았다. 정치, 권력, 검찰 내부 인맥. 난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형과 누나는 이미 깊이 들어갔다. 화면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서 널 밖에 둔 거다. USB 안에는
녹취 파일이 있었다. 정치인의 음성, 자금 흐름은 기업통해 처리해. 아버지 회사 이름이 분명히 들렸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었다. 정권 비자금 세탁?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자료를 넘기면 모든 게 끝난다. 누구에게 넘기라는 건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넌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나는 깨달았다. 파양은 보호가 아니라 자유였다. 법적으로 남이 된 나만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USB 열어봤군. 심장이 얼어붙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있어라. 전화는 끊겼다. 나는 창밖을 봤다. 검은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지켜보고 있다. 아버지는 죽기 전 이걸 예상했을까? 그래서 나를 가족에서 지운 걸까? 형에게 연락했다. 비자금 알고 있었지? 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넌 빠져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어. 침묵. 그리고 형의 낮은 말. 그럼 끝까지 가. 이건 단순 복수가 아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지 못한 일. 핏줄이 아닌 아들이 완성해야 할 일. 나는 USB를 들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 이름. 탐사보도 기자.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나는 그의 피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 역시 선택한다. 탐사보도 기자와 만난 곳은 사람 없는 카페였다.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USB를 먼저 확인했다. 녹취 파일. 차명 계좌 내역. 해외 송금 기록.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거 터지면 정권 흔들립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터뜨려 주세요. 그날 밤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 그룹 정권 비자금 세탁 의혹. 아버지 회사 이름이 전국에 울렸다. 녹취 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정치인의 목소리. 선거 자금은 문제없이 처리됐지?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취재 결과 해당 자금은 차명 법인을 통해 세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의 이름이 언급됐다. 누나의 직함도 공개됐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고인은 내부 정리를 시도하다가 배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손이 떨렸다. 새벽 2시.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였냐? 응. 한참 침묵. 그리고 형이 말했다. 아버지가 왜 널 남겼는지 이제 알겠다. 다음 날 검찰 압수수색.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SNS 실시간 1위. 세상이 요동쳤다. 집 앞 검은 차는 사라졌다. 대신 취재 차량이 줄을 섰다. 나는 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나는 법적으로 그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나만 안전하다. 하지만 저녁 뉴스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왔다. 비자금 관리 핵심 인물, 회장의 직접 승인 정황 확보. 아버지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빠져나온 게 아니었다. 깊이 들어가 있었다. USB를 다시 열었다. 끝까지 보지 않았던 파일 하나. 제목 마지막 선택. 영상 속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공범이다. 숨이 멎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구조를 끊어야 한다. 그의 눈이 카메라를 뚫고 나를 봤다.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나는 이해했다. 아버지는 도망치지 않았다. 희생을 택했다. 비리의 중심에 선 채 모든 죄를 짊어질 계획이었다. 그 대신 나를 남겼다. 진실을 밝힐 사람으로.
며칠 뒤 형이 구속됐다. 누나는 참고인 조사 중이다. 정치인 한 명은 출국 금지. 나라가 흔들린다. 나는 아버지 묘 앞에 섰다. 왜 나였어요? 바람이 불었다. 핏줄이 아니어서? 아니다. 아버지는 선택했다. 피보다 무거운 선택.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비공개. 자료 아직 다 공개 안 했죠. 낯선 목소리였다. 당신 아버지 혼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누구죠? 상대가 웃었다. 진짜 배우를 알고 싶으면 오늘 밤 혼자 나오세요. 아버지는 희생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위는 아직 남아있다. 약속 장소는 한강변 주차장이었다. 밤 11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중년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다. 뉴스에서 수없이 본 얼굴. 그는 말했다. USB 전부 공개하면 당신도 죽습니다. 나는 차분히 답했다. 이미 많이 공개됐습니다. 그가 웃었다. 그건 겉껍질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속 사진. 아버지와 누군가가 악수하는 장면. 그 인물은 현직 국무총리.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자금 흐름은 선거뿐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 방산 계약까지 연결돼 있죠. 스케일이 달랐다. 이건 정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이었다. 그럼 왜 죽게 놔뒀죠?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분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정리하려 했다. 정리. 비자금 장부를 외부에 넘기려 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선택지가 필요했죠.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사라지면 형은 집행유예, 누나는 무혐의. 협박이었다. 거절하면? 그가 말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가 식었다. 무슨 말이죠? 공식 기록은 심장마비. 하지만 약물 반응 기록이 이상합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는 희생한 게 아니라 제거된 건가?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은 피가 아니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연은 통제되지만 선택은 통제되지 않으니까. 차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강바람이 차가웠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영상을 다시 틀었다. 영상 끝부분. 그가 카메라를 끄기 직전 아주 작게 속삭인다. 믿지 마라. 그 뒤에 들리는 낯선 목소리. 시간 다 됐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반쪽 공개가 아니다. 전부 다 국무총리, 방산 계약,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모두. 다음 날 아침 탐사보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집으로 갑시다. 그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건 목숨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미 걸렸습니다. 그날 밤 속보가 떴다. 국무총리 비자금 연결 의혹 전면 부인. 기자회견장. 그는 단호했다. 정치 공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카메라를 통해 나를 보는 듯했다. 그 순간 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도망쳐. 짧은 한 줄. 곧이어 집 초인종이 울렸다. 밤 1시 문 밖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하지만 사이렌 소리는 없다. 아버지는 희생했는가? 제거되었는가? 나는 선택된 아들인가? 다음 희생자인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나는 숨을 죽였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문 밖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이렌도 무전기도 발소리도 없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옆 CCTV 화면을 켰다. 정복이 아니다. 검은 정장, 이어피스. 경찰이 아니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강하게 협조하셔야 합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렸다. 잠겨 있는 걸 확인하는 소리. 나는 뒷문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설치해둔 비상통로. 혹시 모르니 만들어둔다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날을 집 뒷골목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앞에서 불빛이 켜졌다. 또 다른 차량, 도망로도 막혀 있었다. 나는 골목담을 넘었다. 코트가 찢어졌다. 숨이 가빠졌다. 뒤에서 남자들이 외쳤다. 잡아. 차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이건 체포가 아니다. 회수다. 위험 요소 제거. 달리다 넘어졌다.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급정거했다. 창문이 내려갔다. 형이었다. 타. 나는 망설일 틈 없이 올라탔다. 차는 그대로 튀어나갔다. 뒤에서 두 대가 추격했다. 형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한테 손대는 순간 난 끝까지 간다 했어. 형, 왜 도와줘? 형이 짧게 웃었다. 넌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변수야.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추격 차량이 붙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위협 운전. 형이 말했다. 총리 쪽 라인이야. 공식 체포는 못해. 그래서 납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갑자기 뒤 차량 한 대가 다른 차와 부딪혔다. 고의 충돌. 도로가 혼란에 빠졌다. 형은 그 틈을 타 빠져나갔다. 1시간 뒤 외곽의 창고 건물. 형이 차를 세웠다. 여기서 잠깐 숨어.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형 아버지 죽음. 형의 눈이 흔들렸다. 심장마비 아니야. 뭐? 사망 당일 총리 비서실장이 병원에 있었어. 시간이 멈춘 느낌. 형도 알았어? 알고도 모른 척했다.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내가 움직였으면 우리 다 죽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는 희생한 게 아니다. 제거됐다. 형이 USB를 보며 말했다. 아직 카드 하나 남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파일. 아버지가 일부러 숨긴 보험. 형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거 터뜨리면 총리도 끝이다. 하지만 우리도 끝이야.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형과 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들이 따라온 걸까? 아니면 더 큰 누군가가 움직인 걸까? 나는 결심했다. 끝내자. 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선택하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철컥. 창고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건 검은 정장이 아니었다. 탐사보도 기자였다. 숨이 거칠었다. 시간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총리 측에서 오늘 밤 압수영장 준비 중이에요. 형이 물었다. 마지막 파일 준비됐나? 나는 USB를 꺼냈다. 폴더 하나. 이름은 단순했다. FINAL. 파일을 열었다. 영상이 시작됐다. 병실. 아버지와 누군가의 대화. 화면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사망 이틀 전. 낯익은 목소리. 국무총리였다. 회장님,
선 넘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도둑 집단이지. 총리의 얼굴이 굳는다. 총리가 낮게 말했다. 당신 가족 생각은 하셔야죠. 명백한 협박? 아버지는 웃었다. 막내는 건드리지 마.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때 영상 속 총리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주사기.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말한다. 기록 남겨. 그리고 화면이 흔들린다. 영상 종료. 창고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자가 중얼거렸다. 이건 살인입니다. 형이 벽을 쳤다. 이걸 이제 공개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새벽 3시 특집 긴급 방송. 영상 원본 공개. 병실 CCTV 전체 공개. 녹취 파일 동시 배포. 온라인 서버 여러 곳에 분산 업로드. 막을 수 없다. 아침 7시. 속보. 국무총리 사퇴 의사 표명. 특검 도입 요구 폭증.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예정. 나라가 뒤집혔다. 형은 체포됐다. 하지만 이번엔 비리 혐의가 아니라 내부 고발 공조자로 분류됐다. 누나 역시 수사 협조 전환. 판이 바뀌었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영상은 조작입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 약물 반응 보고서, 비서 통화 내역까지 공개됐다. 더는 막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총리 구속, 비서실장 긴급 체포, 방산 계약 전면 재수사, 뉴스 화면 아래 자막, 회장 사망, 타살 가능성 수사 전환. 나는 아버지 묘 앞에 섰다. 끝났어요. 바람이 분다. 나는 그의 피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완성했다. 형이 보석으로 나왔다. 우리는 처음으로 조용히 마주 앉았다. 형이 말했다. 넌 아버지랑 닮았다. 나는 웃었다. 핏줄 아닌데? 형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도 그 말했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이제 이해한다. 핏줄은 시작일 뿐이다. 선택은 책임이다. 나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아들로 선택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아버지로 선택했다.